천만개미 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식을 배우고 있는 김우연이고요. 2교시 수업은 저와 함께 하시죠. 이번 주는 불개미 주식학원의 2주차 수업입니다. 이번 주 역시 다양한 주식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식에 대한 기초를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기초가 없다면 반짝 수익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손실일 겁니다. 이번 주도 매일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불개미 주식학원 2교시 수업과 함께 하시면서 주식에 대한 기초 탄탄하게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불개미 주식학원 2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올라가는데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 사시는 게 아니라 눌림목에서 사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부터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기초부터 차근차근 해야 될 것 같은데 수급을 정확하게 알아야 네. 돈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주는 힌트를 알면 주도주가 보입니다. 이 종목이 주도주인 거예요. 추세가 역전이 되고 있다. 이런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당일 매매는 점심 전에 끝나야 돼요. 저희 이제 매도했죠. 점심 뭐 먹으러 갈까요? 김치찌개 콜? 아, 저요. 돈의 흐름이 몰려드는 이 섹터부터 보셔야 되거든요. 중앙은행들의 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거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현재 너무 어려워요. 계속 들으면 쉬워집니다. 주식은 치고 빠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서 만약에 대한민국 주식 1타 강사들의 쪽집게 강의 불개미 주식학원과 함께하세요. 불개미 주식학원 월요일 2교시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개미 주식학원 월요일과 화요일 2교시에는 시장에 대한 거시적인 시점과 수급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배워보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시장을 자세하게 분석을 하고 흐름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의 주제입니다. 수급을 알아야 번다인데요. 이 두 선생님 모셔서 같이 수업 즐겁게 오늘도 끌어나가보도록 할게요. 범프로쌤, 최코치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선생님들 어서 오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분들. 네, 범프로 전문가입니다. 자, 한 주 또 이렇게 또 지나서 저번 주에는 화요일 정도만 이제 봤었는데 이번 주는 이제 월요일부터 좀 뵙네요. 자, 주말 좀 최코치님 좀 잘 보내셨나요? 네. 네. 일단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네. 네. 주말은 잘 보냈는데 네. 저는 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멘붕이 왔던 주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네. 좀 멘붕이었을까요? 사실 그 목요일 날 CPI 발표가 되고 나서 네. 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좀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갑자기 미국 장이 네. 하루아침에 6% 이상의 급등락이 나오는 걸 보면서 목요일 증시에? 네. 목요일이죠.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실시간으로 새벽에 계속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 네. 굉장히 좀 멘붕이 왔고요.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분석하고자 좀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주말이 좀 정신없이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저 금요일 날 미국장이 대한민국 증시를 좀 괜찮게 끝났던 거 저는 그렇게 봤고, 근데 이제 주말 사이 이제 미국장이 새벽 넘어가는 토요일 증시에 좀 급락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 오늘도 미국 증시가 선물이 그렇게 좋지 못했고, 추가적으로 일본 증시가 1% 정도 좀 떨어져 있는 상태, 그리고 대한민국과 좀 비슷한 뭐 반도체 업종들이 많은 대만 증시가 오늘 또 1% 정도 급락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대한민국 증시만 오늘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오늘 수급에 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 2교시 수급 매매에서 뭘 배워가셔야 되는 부분이냐. 차트도 중요하고요. 뉴스 차트 재료도 되게 중요해요. 하지만 이 모든 거를 좀 더 확률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수급, 어느 분야 안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고 어느 부분에서 기관, 외국인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돈에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지,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더 알려드리려고 우리 시청자분들 2교시 수급 매매에서 좀 뵙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잠시 후에 강의와 그리고 정리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수업의 주제입니다. 수급을 알아야 번다죠. 월요일과 화요일 불개미 주식학원 2교시에서 또 선생님들께 배워보고 있는데요. 결국 우리가 수급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수급이 어쨌건 돈의 흐름이다 보니까 돈이 어디에 쏠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야지 그 테마와 관련된 종목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결국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수급을 봐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최코치 쌤께는 아주 크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재미나게 해주신다고 하고요. 범프로 쌤께는 수급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와 종목도 들어볼 예정이니까요. 오늘 2교시 절대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 같은 시장 분석을 잘하고 굉장한 이슈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오늘 수업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선생님들께 간단하게 인사를 좀 나눠봤고 본격적으로 수업 출발해 보려고 해요. 수급을 알아야 번다입니다. 상승하는 종목의 첫 번째 조건은 결국 수급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요. 지난주가 우리가 이제 화요일 수업에 처음으로 이제 수급을 번다라는 수업을 진행을 하셨었는데 오늘 또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지난주 수업에 대한 리뷰도 들어볼 거고 뭐 오늘 또 시장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야기 가득 준비를 했는데요. 그 전에 잠시 교실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불개미 주식학원 2교시 수급을 알아야 번다 수업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화요일에 첫 수업을 가져봤었는데 지난주 수업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먼저 리뷰랑 좀 간단하게 오늘 시장 상황도 들어보려고 해요. 먼저 오늘은 범프로 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희 지난주에 또 어떤 수업 배웠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고 오늘 시장도 간단하게 어떻게 보셨어요? 자, 오늘 제가 저번 주에 갔던 내용이 가장 수급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차트 한번 보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수급을 알려드리면서 수급은 뭐예요? 연속성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들어오든 기관들이 들어오든 외국인이 특성 수급이 들어오든 그런 연속성의 가장 쉬운 차트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저번 주 화요일 날 강의였죠. 수급선을 좀 활용을 하셔라. 이 부분만 봐도 우리 초보자분들이 쉽게 매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코스피 차트 흐름입니다. 저는 이 노란 선을 20 라인 주봉인데요. 설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많은 투자자분들이 차트를 많이 보시는데 그냥 단편적으로 일봉에서 차트 오늘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런 부분을 주로 체크하시고 주로 이제 오늘 증시가 올라갔으니 뭐 어떤 종목이 올라갔다, 어떤 종목이 떨어졌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저번 주 방송에서는요, 일봉은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수급에서는 하루하루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 차트도 좀 정확하지 않는 기법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초보자분들은 좀 큰 흐름에서 주봉상에서 20주선 수급 라인을 기준으로 종목을 보셔라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종합주가 지수를 펼쳐본다고 하면요, 이게 노란 선이 20주선인데 20주선 이게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목도 같이 비유가 되고 코스피도 비유가 되고 20주선 위에 있을 때는요, 수급이 위로 올라가는 계속 연속성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 좀 많이 나오고요. 지금 반대로 20주선 아래에 있는 차트가 형성이 되어 있을 때 주가는 수급이 계속 떨어지거나 하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우리 앵커님, 네. 지금 차트상에서 지금 수급선 현재 코스피가 아래에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까? 차트상에서. 지금은 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밑에 네. 있죠. 그러면 지금 이 수급이 하방으로 밀릴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확률이 높다라고 우린 수급선에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맞아요. 반대로 여기에서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은 시장은 떨어져 있지만 반대로 올라가는 흐름이 좀 자주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먼저 발굴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자, 그래서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제가 저번에 뭐 방산주를 좀 예를 들면서 좀 빅텍을 좀 예를 들어봤습니다. 자, 지수는 수급선 아래에서 종목들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 약세로 흘러가는 부분인데, 지금 빅텍 같은 경우는 이 노란 선 지금 올라가 있죠? 여기가 지금 노란 선을 빅텍 같은 경우는 올라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수급선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 종목이 수급이 들어왔다, 이걸 먼저 캐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좀 이슈가 됐던 주말 사이에 뭐 카카오 또 이런 메신저들이 자주 안 됐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카카오의 수급선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의 흐름을 보신다 그러시면 결국 수급선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수급선 위에 있는 종목들을 먼저 우리가 발굴을 하시고 그 안에서 뉴스가 나왔을 때, 재료가 붙었을 때 상대적으로 좀 강한 흐름이 나오더라. 이거를 제가 수급선 라인에서 포인트를 좀 잡아드렸었죠. 근데 자, 오늘 흐름을 좀 본다고 하면요. 자, 카카오뿐만 아니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선 위에 있는 에코프로. 자, 에코프로 그 2차 전지 수급들도 지금 붙으면서, 자, 최근 지금 주봉상의 흐름을 봤을 때 조금 지수를 타고 좀 올라간 부분도 있고, 이 부분만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 이 부분도 지금 주가 흐름이 지금 20주 수급선 라인을 좀 타고 가는 부분이죠.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서 지수가 지금 꺾여 있기 때문에, 주봉상에서 수급이 꺾여 있기 때문에 안 올라가는 종목들은, 그러니까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도 많긴 하겠지만, 아까 에코프로 또는 빅텍 또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개별 종목에서는 좀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더라. 이걸 좀 포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히든 강의를 좀 준비했던 부분도 결국 단기적으로 바닥을 좀 잡아가는 W 패턴을 본다 그러면 수급선 안에서도 종목을 좀 더 효율적으로 볼 수가 있다. 이거를 오늘 강의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빅텍, 저번 주에 이제 방산 이슈를 보면서 빅텍 종목을 한번 봤는데요.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주봉상에서는 지금 황금 라인을 올라탔어요. 그러니까 수급선을 올라탔는데,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수급선을 가지고 올라갔으니까 어디에서 매수 타점을 봐야 되는 수급 지표에서 중요한 부분. 자, 일봉상에서 W자 표시가 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W자. 자, 종목이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그리고 떨어질 때 다시 올라가는 이 표시가 바로 W자 표시인데, 그럼 수급선 위에 있고 W자 표시되는 종목들은 다 올라가는 것이냐? 여기 안에서 제가 수급을 하나 보는 게 바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입니다. 자, 최고씨님은 수급을 좀 보실 때 네네.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매매를 좀 진행하시나요? 저는 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편입니다. 아, 중요하게 보는 편이세요? 모든 종목이 외국인과 그 기관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특정 어떤 종목들 시총이 좀 작거나 어떤 개인 투자의 금액으로 이 차트가 비슷하게 움직이는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이 기관과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에 의해서 차트가 형성되는 경우가 좀 많이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오면 좀 신뢰도나 아니면 확률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뜻도 되는 건가요? 저는 사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아무래도 이 시장에서 어떤 자금력과 정보 그리고 어떤 행동들에 있어서 개인들보다 훨씬 더 발빠르고 규모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은 기관과 외국인이고 그리고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어떤 정보의 우위에 좀 서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네. 그들이 좀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떤 이유가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수급의 부분에서 좀 기관을 좀 더 보시나요? 아니면 외국인을 좀 더 보시나요? 이게 시기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네.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당연히 외국인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한국 증시의 지금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환율이거든요. 네. 근데 이 환율에 대한 문제는 결국은 외국인들이 달러 자본을 가지고 들어와 주냐, 네. 오지 않느냐. 이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환율이 사실은 결과론적인 지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에 달러에 대한 돈들이 들어와야 환율이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네. 외국인들이 그만큼 들어와 준다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증시에 대한 비중이 좀 더 훨씬 크게 형성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조금 기관보다는 좀 외국인을 좀 보는 편인데 일단 이제 최 코치님께서 이제 환율과 그리고 이제 규모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좀 주신 것 같고 저는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코스피 기준으로 제가 아까 코스피의 황금 라인 기준으로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자리가요.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6월 달에요. 6월 달에 좀 바닥을 찍고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반등 나오지. 물론 주봉상에서는 수급선에서 이렇게 돌파한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W 패턴의 강의 흐름을 본다 그러면 수급선 아래에 있다 하더라도 수급선 아래에 있더라도 종목에서 바닥 패턴, 바닥에서 W 자리, 지금 자리와 좀 비슷한 과거 6월 달 흐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지수가 여기서 바닥 저점을 깨지 않고 이제 올라갈 때 이때 당시에 지금 7월 달에 7월 중순에 누군가의 수급으로 가장 많이 지수를 좀 끌어당기는지 한번 보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코스피 기준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동향 표인데요. 자, 7월 달 흐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중순부터 7월 14일부터 외국인들이 매수 그리고 7월 달에도 계속 이제 매수세가 좀 보이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자 10월 달 들어와서 지금 9월 말 동안 10월 17일 동안 외국인들이 코스닥도 물론 조금씩 사고 있긴 하지만 코스피에 아주 집중적으로 매수가 좀 들어있는 상황이고 차트 흐름으로 본다 하더라도 자 과거 W 패턴에서 이때도 저점을 깨지 않고 외국인 수급으로서 이렇게 돌파했던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자, 지금 자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도 흐름에서 바닥을 좀 차트가 조금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저점을 바닥을 찍고 올라갔다 지금 저점을 다시 지지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패턴에 조금 부합한 종목을 제가 저번 주 화요일 날 이슈를 이제 방산 테마를 잡으면서 종목들 한번 살펴봤는데 그러면 지금 방산 소형주들이 바닥에서 W 패턴을 잡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아까 외국인 수급에서 지금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수급선 주봉상에서 수급선이 좀 되고 있는지 하나하나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중요하게 보는 부분 바닥에서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W 패턴 자 빅텍 한번 일봉 패턴 흐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과 좀 비슷하죠. 자, 저점을 깨지 않고 볼게요. 자, 저점을 올렸다가 다시 한번 바닥을 잡으면서 올라갔는데 여기서 중요한 수급이 뭐예요? 외국인이 보유 수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가? 이게 좀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모든 종목에서 수급선 위에 있던 종목을 선택을 하셨고 추가적으로 내 종목이 W 바닥을 올라가는 종목이 있다 하더라도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기관 수급이 동반하지 않으면 지금 수급 강의에서는 확률이 매우 좀 떨어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자, 빅텍뿐만 아니라 뭐 다른 소형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당조 자, 한일 당조의 흐름을 보면요. 지금 차트 흐름상에서 외국인은 지금 수급이 이틀 동안 단기적으로 들어온 모습이 좀 보여요. 그러면 차트가 W 패턴이 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딱 저점을 깨지 않으면서 자,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다. 그런데 아까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수급선은 지켜주고 있는지 한번 주봉으로 우리가 한번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주봉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에서는 아직 그렇죠?
주봉상에서는 아직 수급선 라인에서 걸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방산주에서 지금 수급선을 지키고 있는 종목들은 대형주란 말이죠. LIG 넥스원, 아니 현대 로템, 풍산,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로 넘어간다 그러면 빅텍, 그리고 한일단조. 자, 뭐 중소형주들은 크게 빅텍 빼고는 크게 흐름이 없네요. 그러면 우리가 방산주에서 흐름을 체크하실 때는 수급선을 일단 잡혀주고 있는지, 지금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로서 수급선이 돌파하는지, 이게 첫 번째 표텐이고, 그리고 이제 일봉에서는 바닥을 잡아주고 올라가고 있는지, 그렇죠? W 패턴에서. 자, 여기서 저점을 찍고 저점을 깨졌을 때 여기서 이 저점을 깨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 안에서 차트 흐름에서도 충분히 바닥을 다질 수 있는 수급 패턴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좀 더 들어오면 확률이 높아지더라. 자, 그러면 최근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수급이 좀 붙어있는 모습을 좀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강의에서 차트 흐름을 보였던 거는 첫 번째, 저번 주 리뷰입니다. 수급선을 일단 확인을 하시고 이게 추세가 갈 수 있는지 아니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지를 지금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을 비교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시청자분들이 종목에서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지, 이게 수급 보기 전에 두 번째로 해야 될 포인트인 거고요. 자, 세 번째는요, 마지막, 외국인 수급이 조금 더 동반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이제 1단, 2단, 3단 보시면 조금 더 수급 보는 데에서 좀 효율이 되실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네. 프로쌤이 지난주 첫 번째 강의에서 수급에 대해서 저희가 알려주셨는데 어떤 포인트를 우리가 봐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보면서 수급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실제로 보면서 종목들을 찾을 수 있는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런 부분들 저희가 기억하면서 앞으로 종목을 볼 때 그냥 종목에 대한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종목에 대한 차트와 함께 수급에 대한 흐름까지 봐야지 돈이 되는, 돈이 쏠리고 있는 종목들을 발굴할 수 있다라는 점, 오늘 수업의 핵심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함께 기억을 해보도록 할게요. 불개미 주식학원은 TV 생방송 이외에도 히든 족집게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히든 족집게 강의는 매주 단 한 번 진행이 되고요. TV 생방송 외에 2시간 동안 라이브로 진행되는 강의인데요. 선착순으로 단 50분의 학생만 족집게 강의를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족집게 강의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잠시 후에 수강 신청 시작하도록 할 거니까요. 화면 한번 보시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Girl, I don't know how you do it with a man so old. You're just saying what is given cause you got no soul. Mess with you, baby. You got to pack your bags and go. You're a gold digger, baby. And I can't mess with you no more. So go on, keep it moving. It's time for you to pack your bags and go. Got it now. 불개미 주식학원 2교시입니다. 2주차 범프로쌤의 족집게 히든 강의 수강 신청이 시작이 됐습니다. 주제부터 볼까요? 2주차 족집게 수강 신청이고요. 초보분들이 꼭 봐야 할 W 차트 매매법이 2주차 족집게 강의의 주제라고 합니다. 수강 신청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번 주는 조금 다르게 수강 신청을 하셔야 하니까 자세하게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평소는 저희가 노란톡에 불개미 범프로라고 검색을 해주시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을 하셔야 됐었잖아요. 그런데 카카오 화제로 이제 서비스가 장애가 아직 완벽하게 복구가 됐지 않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여러분 검색 말고는 QR코드를 사용해서 들어오시는 게 훨씬 더 빨리 들어오실 수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화면 옆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핸드폰 카메라를 먼저 켜주시고요. 이 카메라를 바로 QR코드에다가 화면에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오픈 채팅방에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뿅 하고 나타납니다. 이쪽으로 비밀번호 8282번 누르고 입장을 하시면 돼요. 검색을 하시면은 오픈 채팅방이 지금은 아직 오류 때문에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2주차 수강 신청은 이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에 갖다 대셔가지고 오픈 채팅방 비밀번호 8281번 누르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0분만 들어오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범프로 쌤께 이번 주에 히든 강의 어떤 내용 준비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 저번 주에 이제 수급 라인을 확인하면서 우리 초보자 바닥에서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해드는지를 좀 포인트를 봤고, 이번 주는 이제 초보자분들이 바닥에서 이제 W 패턴, 아까 이제 빅텍 같은 종목들 단기적으로 시장의 반등이 나오면서 또 이슈도 붙이면서 좀 반등이 좀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지금 수급선을 활용을 할 때 어디 포인트에서 매수가 들어가는 게 확률이 높고 어느 자리에서 혹여나 시장이 좀 떨어지면서 좀 종목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비중 축소를 해야 되는지 수급을 보면서 W 라인을 제가 그려주면서 초보자분들 위해서 좀 강의를 준비했으니까요. 히든 강의를 들으시면 또 매매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수업이 초보분들을 위한 불개미 주식학원 있잖아요. 주식에 대한 기초를 잡아드리는 거기 때문에 역시 히든 강의 역시 초보분들을 위한 수업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범프로쌤의 2주차 족집게 강의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2시간 동안 라이브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초보분들이 꼭 봐야 할 더블 차트 매매법입니다. 매매법이 공개될 거고 거래량을 통해서 진짜 수급의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자세하게 배워보실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매주 단 한 번이고요. 여기에 여러분들 핵심에 맞춰보시죠. 이 강의 50분만은 선착순으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 특히 여러분들 카카오톡 장애 때문에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수강 신청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옆에 저기 QR코드 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핸드폰 카메라를 먼저 켜주시고요. 카메라에다가 이 QR코드를 가져다 대시면은 바로 수강 신청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이 등장을 합니다. 비밀번호가 여기 8282번이라고 걸려 있거든요. QR코드로 먼저 오픈 채팅방 열어주시고 카메라 켜신 다음에 비밀번호 8282번 누르고 입장을 하시면 누구든지 범프로쌤의 2주차 히든 강의 수강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 단 50분만 입장을 하실 수가 있다는 점, 그러니까 조금 빨리 서둘러서 강의실에 입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주제는 초보분들이 꼭 봐야 할 W 차트 매매법입니다. 수강 신청이 시작이 됐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저희가 최코치 쌤께 조금 거시적으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지난주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번에 너무 시장 좀 크게 바라볼 수 있었다라고 많은 또 찬사를 보내주셨거든요. 이번 주는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최코치 쌤 바로 이야기 들어주세요. 네, 아까 이제 출발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주에 미국의 CPI 발표되고 나서 미국 시장을 확인할 때 꽤나 개인적으로 좀 멘붕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시장을 확인할 때 굉장히 혼란이 좀 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시장이 빠질 거라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좀 강한 반등장이 나와주고 그리고 또 최근 한 2, 3일 정도 미국의 이 증시가 빠질 때 한국은 상대적으로 선방을 해주는, 그러니까 뭐 소폭 상승이지만 선방을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바닥을 다지고 이제 올라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증시라는 것과 경제 시장이라는 것이 뭐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뭐 누구도 명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를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아직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답니다. 일단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이 표가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을 만들었던 물가, 그러니까 CPI 지표입니다. 이 CPI 지표가 이번에 실제 예측치보다 높게 나왔거든요. 물론 에너지 가격이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각종 주거 비용, 교통 비용, 그리고 이 생필품 가격들이 다 이제 위로 튀어오르면서 물가가 높게 나왔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 뭐 별 차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왜 시작했는지를 먼저 알아야죠. 미국의 금리 인상을 왜 시작했는가? 범프로님, 네. 미국이 이렇게 가파른 금리 인상을 왜 시작했죠? 일단 물가가 좀 많이 급등이 나와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물가가 너무 높게 나와서예요. 이게 뭐 수십 년 만에 최대치로 이제 나왔기 때문인데, 네. 그럼 또 다른 이제 질문해 보면 지금 증시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뭐죠? 왜 이렇게 증시가 어려울까요? 전 세계가 막 힘든데. 일단 좀 패권의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중 패권에 네. 대한 싸움도 당연히 그렇죠. 크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부분은 그리고죠? 네. 미국의 금리 인상이죠. 아, 금리 인상. 예, 네, 미국의 네. 금리 인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둘을 연관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는 거거든요. 미국은 특히나 이제 우리가 파월이 얘기하는 연준이라는 곳은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금리를 가파르게 올려왔고요. 이 가파르게 올린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근데 이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고 있다. 그래서 인플레 정점론이라 그래서 이제 걱정할 필요 없다. 인플레 가격은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빌미로 금리를 가파르게 올렸고 연준이 이렇게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니까 전 세계가 충격을 받은 거거든요. 그랬던 이 인플레이션 CPI 지표가 원래 내려가야 되는데 예측치보다 위로 나와버린 겁니다. 이게 왜 그러면 아니 조금 오를 수도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걸 한번 보시죠. 자, 이 다음 표는요.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상 표입니다. 불과 1년도 안 되는 시점에서요. 3%를 올렸어요. 1년 만에 금리를 3% 올린 거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가가 과거에 최고가 9.1%였고 지금이 8.2%입니다. 그럼 1%도 안 내려온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고점 대비. 네. 금리를 3%나 1년도 안 되는 시점 안에 금리를 3%나 올렸거든요. 근데 물가가 1%도 안 잡힌 거예요. 그러면 올렸는데. 네. 예, 이거 너무 안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연준이 지금 타겟팅하는 물가는 몇 프로나 이거지? 연준이 원하는 물가가 몇 프로까지 내려와야 금리 인상을 좀 멈추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몇 프로냐면 2%에서 3% 사이예요. 이 얘기를 물가가. 수없이 해왔고 이건 연준뿐만 아니라 유럽 중앙은행인 ECB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플레가 2%에서 3%까지 내려올 때까지 금리를 올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1년 동안 금리를 3%나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1%도 안 잡힌 거예요. 3%는 올렸는데. 네. 아직도 8%대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오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우리가 금리 인상이 더 심화되진 않겠구나. 어느 정도 금리가 인상이 되다가 동결이 되겠구나. 이런 기대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 나온 이 CPI에 대한 지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예상했고 시장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반영이 됐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더 크게 진행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이걸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그럼 금리 인상이 너무 가파르고 높게 올라가서 문제면 금리가 반대로 내려올 때가 되면 좋을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은 이 금리 정책은 선행적이냐 후행적이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지고 난 다음에 나오는 금리 인상이 있고요. 경제가 좋아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쪽일까요, 범프로님? 경제가 좋아지고 난 다음에 금리 인상이 나왔을까요? 경제가 좋아지기도 전에 물가의 상승 어떤 이슈들, 문제들 때문에 갑작스럽게 금리를 올린 걸까요? 갑작스럽게 올린 거죠. 갑작스럽게 네. 올린 겁니다. 이거는 아주 이 시장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고 오던 시장이 좋아지고 나서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분위기를 봐오면서 갔던 그 시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럼 반대로 금리 인하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원래대로라면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 야, 금리를 내리지 않고선 답이 없다. 자, 금리를 내려서 돈을 풀자. 그리고 그 금리 인하 속도도 경제가 무너지는 속도에 맞춰서 때로는 천천히 가다가 가파르게 금리를 내려서 돈을 푼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나올 금리 인하 정책이 선행적으로 나오느냐 후행적으로 나오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지금 당장 경제가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를 바로 내린다. 그러면 이건 아주 좋은 뜻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으로 보다 뭐 5%까지도 올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네. 어렵죠. 네, 어렵죠. 금리를 네. 3%나 올렸는데 연준의 타겟팅의 물가가 2% 3%인데
지금 1년 동안 3% 올렸는데 물가를 1%도 못 잡았어요. 여기서 연준이 금리를 지금 당장 내려줘서 부양을 해준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정말 가능성이 정말 희박한 내용이고요. 그럼 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경제가 여기서 정말 위험해지면 동결이 될 것이고 그 동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침체가 되는 걸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때 부랴부랴 다시 금리 인하를 할 거예요. 그럼 그때 금리 인하의 뜻은 자 이제 우리가 부양할 테니까 여러분 주식 투자해도 됩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이제 우리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해야 될 만큼 경기가 정말 위험해졌습니다라고 그냥 다 공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기다리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오히려 금리 동결과 금리 인하가 나오기 전에 일시적인 부양 정책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영국에서 물론 했다가 철회를 하긴 했지만 금융시장이 빠르게 무너지니까 긴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세 정책부터 국채를 한시적 매입해주는 일시적인 돈을 풀어주는 정책을 했다가 이제 많은 비난에 이렇게 휩싸이면서 철회를 했어요. 이거는 연준도 비슷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방송 시간상 다 설명을 할 수 없겠지만 지금 은행에서 많은 그 규제가 걸려오고 있는 이 SLR 규제라는 것을 다시 완화를 해주든지 아니면 연준의 이 창구, 그러니까 은행들이 많은 돈을 지금 맡기고 있는 영래포 창구에 대한 부분들을 활용을 해두든지 자,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중앙은행에서 이런 부분을 활용해줘서 좀 우회적인 통화 정책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좀 강한 반등이나 우리가 기대해 볼 법한 상승장이 조금은 나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고착화되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고 이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충분히 원하는 수준까지 내려오기 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연준이 원하는 수준까지 내려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기대하는 2020년과 21년 정도 초반에 강한 강세장이 당장은 나오기 힘들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히나 최근에 미중 무역 전쟁이 또 심화되고 있어요. 가뜩이나 2018년 트럼프 정권 때부터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커지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조금 이렇게 수그러든 척하다가 다시 또 반도체와 관련된 이 중국에 대한 제재안이 들어갔어요.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두 개 국가가 강하게 충돌하면 충돌할수록 세계 경제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를 해주는 국가고 중국은 소비 플러스 수출을 가장 많이 해주는 국가인데 이 둘의 충돌이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난 10수년 동안 전 세계는 이 공급망이 굉장히 많은 사슬처럼 엮여있는 관계가 이어져 있었어요. 그 중심지에서 이 디플레이션이라는 수출을 해주는 국가, 그러니까 아주 싼 인건비와 싼 물건 가격을 가지고 물건을 수출해주던 역할이 중국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중국을 필두로 소비의 메인 국가가 붙어버린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동안 우리가 형성되어 있던 많은 사슬같이 연결되어 있던 이 공급망들이 공급망 플러스 어떤 우리의 물건이 서로 오가는 이 무역망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전체적인 시장이 좋아지길 기대하는 것은 아직은 조금 이를 수 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지금이 바닥이고 지금부터 사모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무릎이라는 발목이라는 위치가 알고 봤더니 아직도 허리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투자자분들께서 한 가지 더 고려하셔야 될 점 뭐냐면 모든 주식 차트는 바닥을 찍고 올라가더라도 기회가 없이 그 상태로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적은 거의 2020년밖에 없었고요. 대부분의 모든 장은 아무리 바닥을 찍고 올라가더라도 다시 한번 시장이 크게 눌려주는 시장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조급해한 생각으로 무리하게 투자를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되게 선별된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예요. 선택과 집중이라는 표현이 보통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은 장은 몇 가지 어떤 중요한 포인트들, 특히나 우리 범 선생님처럼 수급에 대한 지표들 그리고 차트에 대한 지표들을 알려주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소스들을 전체적인 경제에 대한 시황과 우리가 좀 대입을 해서 잘 선택하고 좀 집중을 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시장에서
어렵지만 수익을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어려울 겁니다. 어려울 거지만 이런 시장에서도 끝까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분석 그리고 그 안에서도 디테일한 우리의 투자 포인트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신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코치 쌤의 또 경제 분석,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을 전달해 주셨는데 역시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장 분석입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여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잡히기 전까지는 시장이 급격한 반등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이 안에서도 수급이 흐르는 쪽으로 찾아서 종목들을 발굴해주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범코치 쌤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범쌤, 저희가 시장에 대해서 이제 크게 좀 들어봤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 봐야 되는 종목이나 또 이런 섹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어떤 쪽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우리 최고위원님께서 긴축, 그렇죠? 금리 인상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단기간 안에 좀 반등이 좀 어렵다라는 흐름이 저도 수급 분석을 하면서 그렇게 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별적인, 그렇죠? 수급이 몰리는 그리고 차트가 수급 라인을 지켜가는 종목들을 선별하면서 또 깨져가는 종목들은 또 비중 축소를 하시고 또 올라가는 또 수급 라인을 종목들은 또 선택을 하시고 이런 매매 방법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주말 사이에 이제 가장 이슈가 있었던 부분이 또 카카오톡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카카오톡이 또 오늘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어요. 수급이 좀 부분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차트를 보면서 최근 수급이 흐름이 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가 우리가 이제 수급 측면에 본다 했을 때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면 일단 좋은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겠잖아요. 근데 제가 설명을 드렸던 수급 강의에서 본다 했을 때 수급 라인을 지키고 있느냐 이거를 첫 번째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럼 카카오 우리 앵커님 지금 카카오가 수급 라인을 올라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밑에 있습니까? 밑에 타고 있어요. 네, 이제 밑에 있죠. 네. 이제 밑에 있는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1순위의 종목을 좀 보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두 번째 바닥에서 W 패턴이 나와야 수급 라인에서 신뢰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차트 흐름을 좀 땡겨 보니까 그냥 내리 카카오 종목이 꺾여가고 있지 이게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W 패턴에서 종목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더라. 그리고 세 번째 무슨 수급을 제가 봐야 된다 우리 앵커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수급 안에서 수급 안에서 기관이랑 외국인? 그렇죠. 기관이나 네. 외국인 수급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카카오의 수급을 보니까요. 그냥 외국인들이 좀 빠져나가고 있다. 그럼 우리가 수급 매매를 보는 입장에서는 오늘 카카오가 이제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게 반등의 신호로 보기에는 수급 분석에서는 좀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반대로 카카오의 반사익을 받았던 오늘 플랫폼 업종들 데이터 관련주들 오늘 다 거래를 나오면서 상한가 가랑 기록했던 종목들도 있었고 네이버 종목을 한번 수급 분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최근에 거래량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차트 흐름으로 본다 했을 때 돈이 좀 수급이 쏠려 있다. 그렇죠? 바닥에서 수급이 쏠렸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수급 분석의 기본 라인을 지켜주고 있느냐. 이게 수급 분석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인 거거든요. 자, 주봉상에서 흐름을 본다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수급 라인을 위에 올라타고 있느냐. 그러면 네이버는 올라타고 있지 않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봉상에서 W자 패턴을 보여주고 있느냐 바닥에서 그 패턴을 보니까요 아직 그렇죠 아직 자 저점을 옆에 박스권으로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 기관이든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받쳐주는 물량이 있어야 되는데 수급에서 오히려 외국인이 좀 팔고 있다. 그렇죠? 그럼 아무리 오늘 화두가 됐다. 오늘 내일도 또 뉴스가 다르겠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늘은 카카오 이슈가 좀 떴었겠지만 오늘 아침에 네옴시티 이슈들도 크게 한번 좀 부각이 됐었죠. 자, 그럼 그런 종목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건설주 안에서 현대건설이 오늘 좀 악재가 나오면서 떨어졌다. 그럼 수급 분석의 포인트를 본다 했을 때 이거 저점이니까 오늘 많이 떨어졌으니까 한번 저점에서 한 매수를 좀 들어가 봐도 되지 않을까? 수급 분석에서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선택과 집중, 그렇죠? 모든 종목들이 지금 저점이라고 들어가는 시기가 아니란 말이죠, 시청자분들이.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단계별로 수급 분석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저번 주와 이번 주 뭐예요? 자, 주봉상에서 수급 라인을 지켜주고 있느냐? 자, 위에서 지금 떨어진 상태죠. 만약에 과거로 돌이켜본다 했을 때, 요 자리로 돌아간다고 하면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의 입장에서 설명드릴 때는 현대건설 지금 자리 수급 라인 지켜주고 있으니까요. 네옴시티 재료가 부각되거나 시장이 좀 변동성이 좀 축소가 된다 그러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의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자리에서 본다 했을 때 이미 저번 주부터 차트는 깨져 있었고, 그렇죠? 수급 라인이 이탈이 되어 있는 자리에서 일봉 자리가 W 패턴이 좀 나오느냐? W 패턴이 나온다 그러면 과거 6월달, 7월달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보면요. 자, 저점을 찍었죠? 올라갔죠? 또 저점을 찍었죠?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예요? 여기를 깨지 않으면서, 저점을 깨지 않으면서 다시 올라가는 흐름. 물론 여기서 이제 수급이 외국인이 동반이 더 강하게 됐다 그러면 조금 더 신뢰도가 높아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 자리에서는 1번 조건도 틀렸고 2번 조건에서도 지금 W 패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져 저점이 깨졌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은 오늘 네옴시티 저점 매수세로 생각하기보다는 이 종목은 비중 축소 관점이거나 아니면 수급 라인에 또는 수급 매매에 적합하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평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 외국인의 수급은 들어온다. 그렇죠? 외국인의 수급은 바닥에서 좀 받쳐주는 부분이지만 1번 조건과 2번 조건에서 수급 분석에서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은 또 패스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까 카카오 이슈에서 오늘 데이터 쪽 이슈들이 있는 종목들이 수급 라인을 지켜주는 있는 종목들이 한번 있는지 한번 살펴봤어요, 오늘. 자, 모든 종목들을 한번 싹싹 한번 훑어봤는데, 자, 이루원 같은 종목들이 본다 그러면 물론 아직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바닥에서 지금 여기 잡고 또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지금 시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그러면 지금 수급도 알았어요. 아까 수급 라인을 잡았고 W 패턴도 알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 자, 그러면 초보자 관점에서는 어디서 그럼 진입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제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히든 강의에서 조금 해드릴 예정이었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초보자분들이 또 못하는 부분이 이게 차트가 우리가 예상한 대로 가지 않습니다. 꼭 시장이 한 번씩 출렁거릴 때마다 한 번씩 우리가 수급 라인을 아무리 지키고 있어도 툭툭 깨질 때도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 리스크 대응을 또 어떻게 초보자분들이 해야 될지 히든 강의에서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해드릴 테니까요. 또 히든 강의 많이 또 참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강의는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불개미 주식학원 월요일 2교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수급 알아야 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첫코치쌤과 범프로쌤과 함께 수급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봤습니다. 내일 이 시간 불개미 주식학원 화요일 2교시에도 역시 두 선생님을 모시고 수급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이니까요. 내일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불개미 주식학원 2교시였습니다. 고맙습니다.